만드는데 단돈 $2밖에 들지 않는 간단한 캠핑 음식이 있습니다. 냉장고나 냉동고 없이도 20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전력도 방부제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운드당 무려 3,500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스테이크 칼로리 밀도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북극 탐험가들은 이 음식을 먹으며 가혹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영국 군인들은 제1, 2차 세계 대전 내내 바로 이 음식을 휴대했습니다. 북극으로 향한 모든 주요 탐험대는 이 음식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음식은 사실상 판매가 불법인 상태입니다. 이는 이 특정 음식이 건강에 위험해서가 아니라 매우 강력한 산업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동결 건조식품 시장은 현재 매년 30-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면 만들 수 있고 절대 상하지 않는 간단한 식사는 그 수익성 높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들이 이 음식의 조리법을 가르치지 않게 된 것은 조리법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돈 몇 푼이면 만들 수 있고 전력 없이도 수십 년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화려한 파우치에 담아 $2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매용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페미컨에 얽힌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페미컨은 수세기 동안 제국들을 먹여 살렸으나 현대 식품 시스템에 의해 조직적으로 매장된 독창적인 생존식품입니다. 1541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스페인 탐험가 코로나도는 금을 찾아 현재 텍사스 페넨들이라 불리는 지역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을 찾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희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만난 케레초스 사람들은 영구적인 거처도 농장도 곡물 창고도 없이 탁 트인 초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들은 하나같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도는 그들이 두툼한 바이슨 고기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각 조각이 마른 나무처럼 딱딱해질 때까지 말리는 모습을 매료된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를 이어 매끄러워진 무거운 평평한 돌을 사용하여 부서지기 쉬운 말린 고기를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았습니다. 그들은 고기 가루를 뜨겁게 녹인 동물 지방과 섞어 혼합물 전체를 두꺼운 휴대용 케이크 형태로 압착했습니다. 그 단 한 종류의 음식이 수천 년 동안 온 민족을 지탱했습니다. 유럽 탐험가가 이 대륙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원주민들은 이미 이 조리법을 완성했습니다. 크리족은 이를 피미칸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제조된 기름이라고 직역됩니다. 라코타 민족은 자신들만의 버전을 와스나, 완나라고 불렀는데 이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블랙푸 쪽과 메티스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만의 구체적인 조리법을 다듬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맛과 에너지를 위해 말린 사스카툰 베리를 첨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크랜베리나 시큼하게 말린 초크체리 열매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부족이 만들었든 결과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1파운드만으로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밀도 높은 음식이었습니다. 1779년 피터 폰드라는 모피 상인이 처음으로 페미컨을 유럽 무역망에 들여왔습니다. 그 한 번의 도입은 세계 탐험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력한 노스웨스트 컴퍼니는 이 원주민 음식을 중심으로 전체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얼어붙은 캐나다 황무지의 수천 마일 빙판길을 노저어가던 보야저들은 페미컨으로 생존했습니다. 바이슨 한 마리로 약 90파운드의 페미컨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양이면 6명의 남자가 500마일의 험난한 여정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페미컨은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해졌으며 1814년에는 이를 두고 실제 무력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레드리버 정착지의 마일스 맥도넬 주권자는 모든 페미컨 수출을 금지하는 악명 높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수익성 높은 무역을 장악해온 메티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제한 조치에 따르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뒤이어 페미컨 전쟁이라 불리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돈 $2짜리 캠핑 음식을 두고 벌어진 실제 무력 군사 충돌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공급을 통제하는 자가 영토 전체와 모든 상업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만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페미컨의 실제 내용물과 수치가 왜 그토록 놀라운지 이야기해 봅시다. 전통적인 페미컨 1파운드에는 최대 3,20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해를 돕기 위해 비교하자면 조리된 다진 소고기 1파운드는 약 1,150칼로리입니다. 백미 1파운드는 약 590칼로리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표준 동결 건조 캠핑 식사는 무게가 약 1.5온스이며 대략 300칼로리를 포함합니다. 즉 페미컨 1파운드는 그 값비싼 동결 건조 캠핑 파우치 12개에 맞먹는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아웃도어 매장에서 개당 87달러에 판매되는 파우치 12개 분량입니다. 이는 100달러가 넘는 상업용 캠핑 음식을 단돈 2달러어치의 페미컨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양소 구성 또한 놀랍습니다. 전통적인 페미컨은 칼로리 기준으로 약 80%의 지방과 20%의 단백질로 구성되며 베리를 추가하지 않는 한 탄수화물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비율은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역사의 우연도 아닙니다. 지방은 그램당 9칼로리를 함유하는 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4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원주민들은 음식을 정제된 동물지방으로 채움으로써 물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휴대용 식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보건, 인구 및 영양 저널 Journal of Health, Population and Nutrition에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말린 고기를 뜨겁게 녹인 지방으로 밀봉하면 병원균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수분 함량이 너무 낮아 미생물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지방은 혼합 과정에서 말린 고기의 표면을 소독하고 응고된 지방은 산소가 단백질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밀폐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통조림이나 진공 포장과 동일한 보존 원리이지만 페미컨은 두 기술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의 제2차 보어 전쟁 당시 영국 군인들은 페미컨 사론스와 초콜릿 사론스로 구성된 비상식량을 지급받았습니다. 군 기록에 따르면 병사는 신체적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이 한 번의 배급량만으로 36시간 동안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탐험가 빌타모르 스테판소는 이누이트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며 동물 가죽 가방에 수년간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전혀 상하지 않은 페미컨을 먹는 가족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화나게 할 만한 수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아웃도어 소매점의 동결 건조 식사 파우치 한 개 가격은 8달러에서 12달러 사이입니다. 무게는 4온스이며 대략 300칼로리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동결 건조 식품 시장은 매년 3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유통기한이 305년밖에 되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칼로리당 비용이 더 비싼 가벼운 파우치 음식을 팔아 3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페미컨은 집에서 만드는데 파운드당 약 2달러가 듭니다. 어떤 동결 건조 경쟁 제품보다 온스당 3배 이상의 칼로리를 제공합니다. 유통기한은 3년도, 5년도 아닌 냉장 보관 없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미국 세립 3개 주에서 수제 페미컨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미국 농무부 USDA는 연방 규정에 따라 모든 육류 제품을 분류합니다. 대다수 주에 관해 수공업 식품법 카테이지 푸드롯은 가정집 주방에서 조리된 말린 고기, 육포 및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의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메인주가 식품 자유법안에 육류를 포함시키려 했을 때 USDA가 직접 개입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하고 탐험가들이 목숨을 걸고 신뢰했으며 그 가치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전쟁까지 일으켰던 음식을 이제 여러분의 주방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캠핑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3년인 12달러짜리 동결 건조 파스타 파우치를 살 수는 있지만 집에서 만든 유통기한 20년의 2달러짜리 페미컨을 팔 수는 없습니다. 동결 건조 식품업계는 페미컨의 존재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그것을 판매하는 것만 금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페미컨은 조리법이 수천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과정이 3가지 재료와 기술력 제로이기 때문에 독점 버전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만들면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구독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포장 아웃도어 식품 산업의 전체 경제 모델은 유통기한이 있고 재구매가 필요하며 제조에 값비싼 가공 장비가 필요한 식품에 의존합니다. 페미컨은 그 경제 모델이 반대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저렴하고 영구적이며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 늘 하던 방식을 취했습니다. 페미컨을 식품 안전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운영에 수천 달러가 드는 상업용 주방에 규제 아래 두어 일반 캠핑객들이 조상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여겼던 조리법을 절대 배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페미컨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1단계, 살코기를 준비합니다. 소고기가 가장 구하기 쉽지만 사슴, 엘크 또는 바이슨 고기가 전통적이며 더 효과가 좋습니다. 고기를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얇게, 육포보다 더 얇게, 거의 종이장처럼 얇게 썹니다. 2단계, 고기를 완전히 말립니다. 화씨 155도, 섭씨 약 68도 정도로 설정된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오븐을 가장 낮은 온도로 맞추고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고기를 구부렸을 때 깨끗하게 뚝 부러지면 다 된 것입니다. 육포처럼 휘어진다면 충분히 마르지 않은 것이며 페미컨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3단계, 말린 고기를 고운 가루로 빻습니다. 질감이 거친 밀가루처럼 될 때까지 믹서기나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역사적으로 원주민들은 무거운 돌을 사용해 고기를 빻았지만 믹서기로도 충분합니다. 4단계, 지방을 정제합니다. 소기름 스웨트이나 우지텔로를 사용합니다. 지방을 작게 자르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가열합니다. 연기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기가 난다는 것은 온도가 너무 높다는 뜻이며 지방에서 탄 맛이 날 것입니다. 액체 지방을 면보나 고운 망에 걸러 고형물을 제거합니다. 5단계, 가루가 된 고기와 뜨거운 액체 지방을 무게 기준으로 약 1촌을 비율로 섞습니다.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말린 베리를 넣고 싶다면 지금 따뜻한 혼합물에 섞어 넣습니다. 6단계, 혼합물을 라이닝된 팬이나 틀에 붓고 상온에서 완전히 식힙니다. 굳으면 바 형태나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보관합니다. 한 번 만드는데 재료비는 약 $2 정도 들며 한 사람이 며칠간의 힘든 야외 활동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아웃도어 매장에서 같은 일수 동안 먹을 동결 건조 식사에 50ml $100를 쓰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몬테나주의 한 부시크래프터는 페미컨 한 배치를 만들어 단순한 유리병에 담아 상온에서 18개월간 보관한 뒤 테스트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페미컨은 맛이나 질감의 변화 없이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페미컨이 미식 요리 같은 맛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밀도가 높고 기름지며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강렬한 고기 맛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치를 인정하기까지 몇 번의 시도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스토랑 음식이 아니라 생존식품입니다. 크리족과 라코타 조금 맛을 위해 최적화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겨울을 나는 동안 동족을 살리기 위해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 아웃도어 식품 산업이 생산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이 지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발굴해 주기를 기다리며 먼지 쌓인 일기와 희미해져가는 구전 전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페미컨은 민족들을 먹여 살렸고 얼어붙은 대륙의 모피 상인들을 지탱했으며 양극단으로 향하는 탐험대에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주방에서 $2로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장도 동결 건조기도 유통기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고기와 지방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수천 년간 간직해 온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음식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산업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생존의 비밀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자급자족 능력을 되찾는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금지된 지식의 다음 금고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